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좀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기업가 정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을 계기로 해서 이 주제를 다뤄봤는데 어느덧 기업가 정신 특집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기업가 정신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예전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대단한 기업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과연 그럴까? 기업가 정신이 과거만 못한가?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 네. 이런 말씀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네. 기업가 정신의 실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K-팝이라든지 또 요즘 여러 가지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일부 산업을 보면 과거처럼 또 열심히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되는 또 잘 되고 더 잘 되고 옛날보다. 그런데 또 이게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그 결과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거는 60년부터 90년대까지 연평균 10% 높은 성장. 그것도 대표님 말씀대로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산업화 인력도 없는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거의 우리나라 전 제조 부분에서 세계 탑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도 많고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는데 경제 성장률은 그냥 1%, 2%. 이것도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이건 분명히 기업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 이야기했듯이 기술 자본 과거보다 많은데 성장률은 낮다면 기술과 자본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태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맞아요. 예.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 같습니다. 예. 기업가 정신 자체가 아니라 생태계의 문제를 봐야 한다. 이런 말씀 아주 적확한 말씀인데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대책을 논의하기 전에 문제의 원인은 뭔지 이걸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업가 정신의 생태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부의 역할, 제도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사치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가 정신은 아주 특별한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기부여만 된다면은 누구든지 발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은 사치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장착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소상공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느 분야에서 누구나 다 기업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만 못하다고 한다면 그 과거만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적 요인 그것이 바로 생태계의 문제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람도 기술도 자본도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의 또 시장에 영향을 준 제도의 문제 그 중에 특히 이런 법령 규제 법령이라든지 정책 변수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대부분의 그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많잖아요. 세계 혁신 지수라든지 글로벌 국가 경쟁력 지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맨 앞에 그 평가 항목이 나오는 게 제도 부분입니다. 인스티튜션. 그게 이제 생태계의 핵심인 거죠. 그 제도가 한국이 상당히 약합니다. 대개 우리나라 경제 규모 보면은 10위권인데 제도 부분은 30, 특히나 법의 지배라는 것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됩니다만 대표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법치인데 이 법치라는 게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 예전만 못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법치가 확립돼야 경제가 발전하고 또 민주주의도 발전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 뭐 저도 줄곧 강조하고 있는 얘기죠.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면 법치가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경제 성장의 새로운 공식을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발견한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법의 지배는 구체적으로 기업가 정신 또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말씀도 좀 나누고 싶네요. 예. 그 법의 지배, 법치,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 법치를 그 일반 국민들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할 때는 rule of law, 그래서 법의 지배라고 그러고 또 그 법의 지배를 또 잘못 생각하면 또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법대로 하자는 게 법치는 아닌 것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의 그 법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한국의 법치가 조금 이 법이 규제를 많이 한다든지 졸소로 만들어진다든지 불량 뭐 이런 입법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 시스템 자체가 법령 시스템 예를 들면 우리 그 대표님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대한민국 규제 시스템은 그 소위 말해서 그 파지티브 열거주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령에서 열거된 언급한 것만 허용되고 법에 언급되지 않는 것은 일단 불법으로 금지 사항으로 간주한다고 그래가지고 원칙 금지 뭐 예외 허용 이런 방식의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혁신이라는 기업가 정신에 어긋나죠. 뭐 혁신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기회를 발견하는 건데 미지의 기회라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회라는 것은 법령이 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선각자적 지혜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거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니까 이런 산업, 이런 융복합 산업, 이런 기술들을 거기다 넣을 수도 없고 설사 또 그게 가능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회의원들도 알고 공무원들도 알면은 그게 혁신 대상감은 아니거든요. 미지의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뭐 이 4차 산업혁명에 특히 이런 그 원칙 금지 그런데 예외 허용 방식의 이런 그 규제 시스템 법령에 의한 제도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예전에 중국의 관료들이 어쨌거나 한국은 중국에 뒤진다. 왜냐하면은 4차 산업혁명기에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인데 중국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인데 한국은 여전히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이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법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또 그 법치에 기반해서 규제를 만드냐에 따라서 기업가 정신의 총량이라든지 또는 그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법치와 기업가 정신 또 대표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성장 방식이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규제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시행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를 하자. 선시행 후 규제 이런 원칙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이 결국 시장 경제를 살리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의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 건가? 정부가 신기술, 신산업 육성, 뭐 창업 촉진 뭐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법치 또 법의 지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치는 법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지상권을 지키고 또 경제적 자유를 권익을 보호해주는 이런 의미에서 서로 윈윈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하게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